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는 영상의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 공식 유튜브라고 보이시나요? 이 밑에 이제 주식 강의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와 아니면은 다른 팀장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강의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직까지 이 교육 내용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드린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업로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훈 전략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12월 8일, 12월 8일의 무료 추천 종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시, 네,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7시 52분, 7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뭐 미증시에 대한 설명, 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프렌즈, 현재가 2,43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32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리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저의 교육은 다우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우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일전의 영상에서는 이제 추세를 따를 때 쓰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 시간에는 추세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다우 이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 이론이란 주가의 움직임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추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고전적인 추세 분석의 이론입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또는 추세를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가 예측에 있어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되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추세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기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 그 다음에 단기 추세 이렇게 있죠. 네, 단기 추세가 있고 둘, 셋,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장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년, 1년에서 한 그 이상, 그 이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는 이제 한 달, 한 달에서 한 뭐 1년 이하로 몇 달 사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는 이제 며칠, 뭐 한 3일, 3일에서 한 3주 정도 이제 한 달 안쪽으로 보는 거를 이제 단기 추세다. 네, 단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야 할 게 이제 장기 추세인데, 이제 중기나 단기 추세가 이제 어떻게 장기 추세와 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시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전에 이제 교육 영상에서 이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하면서, 또 일전에 이제 그 추세선 복사 기능을 쓸 때, 그리고 또 뭐였죠? 로그 눈금과 선형 눈금을 활용해서
그 교육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 추세에는 10년 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언제였죠? 2018년도 3월달 이후에 그리고 19년도 중순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을 때의 흐름을 한번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 6국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일단 매직 국면이 첫 번째고요. 매직 국면, 그리고 상승 국면, 그리고 과열 국면, 그 다음에 분산 국면, 그리고 공포 국면, 그리고 침체 국면.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보통.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매집 단계에는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저점 매수가 점차 이제 늘어나는 단계. 예. 사실 강세 국면의 이제 매집 단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더 보지 않죠.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기업 역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래에 대한 전망 역시 어둡다. 어두운 상태. 그래서 이에 실망을 느낀 투자자들이 그동안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게 되는 구간을 이제 매집 국면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와 반대로 전문가들이나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인들, 예. 그래서 시장 내외적인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매집을 시작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예, 그거를 이제 매집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상승 국면에서는 이제 강세 2국면이라고 하죠. 예, 매집이 강세 1국면이라고 하면은 상승은 강세 2국면. 그래서 매집 단계가 끝나고 상승 단계에서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여건도 좋아지고 기업의 수익도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거래량 역시 늘어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차트가 6만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11만원이에요. 거의 2배 수익이 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주가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다시 이제 과열에 대한 열기, 투자에 대한 열기가 좀 거세지는 구간을 이제 과열 국면,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열 단계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좋다는 소문이 나서 일반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상승 국면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는 단계이며, 이때 매수한 사람은 흔히 손해를 크게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변에 누구나 주식 이야기를 한다면 과열 구간임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런 데서 뭐 실질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 구간이죠. 박스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크게 주죠. 크게 주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변동성이 커졌을 때에 사게 되면은 이런 군데에 사게 되면은 약간 한 몇 년 동안,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종목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분산 국면에서는 이제 약세 1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상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상승 국면이 끝나면 약세 국면인 분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주식시장의 과열을 눈치챈 투자 전문가들이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즉시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집해 놓은 물량들을 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 유입으로 수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굉장히 빠르게 소화가 된다. 주가가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전문가 집단에 집중이 되어 있던 주식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분산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래량이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실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크게 팔고 누군가는 또 크게 사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포 국면 이제 다섯 번째 약세 이국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분산 단계를 지나 공포 단계에선 주가가 급락을 하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기업의 실적과 이제 호재는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과매수되었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바빠지고 주식을 매수하려는 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주가가 급락하여 거래량도 감소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까지는 아직까지 이때가 좀 공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때 공포고 다시 한 번 더 이 저가를 깨고 나서 나오는 이 또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한 번 더 올리긴 하지만 이전의 매물대에서 다시 부딪히고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낮추고 그러면 저가를 낮추면 또 반등이 주고 저가를 낮추면 또 반등을 주고 약간 이런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공포 국면이죠. 이런 데랑 이런 데가 공포 국면이고 그 다음에 침체 국면 마지막 여섯 번째 결국에 매집이 있기 전에 침체가 있는데 침체 단계에서는 투매가 이제 나타난다. 공포 국면에서 이제 정리하지 못한 실망 매물들이 매도 호가에 뜨기 시작하고 이는 투매로 이어집니다. 투매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지만 하락폭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여기서 또 저항받고 빠지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지금 보시면 2015년도, 뭐 2020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분봉상에서도 분봉이나 시간봉 안에서도 다 이런 사이클이 다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에서 이제 쭉 쏘죠. 종목이 쭉 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봉 안에서도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쭉 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또 쏘고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고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이제 보이고 여기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 사이클의 원리, 이 사이클의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걸 또 분봉 안에서도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매집 국면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상승 국면, 가장 좋을 때는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매물대들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 시간도 덜 걸리고 실질적으로 기대치 수익도 키울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다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인데 기술적 분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다만 무조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참고를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다우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교육 자료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 써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윤사무엘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